안녕하세요. WBS 스페셜 정연아입니다. 원불교 4대 강령 중 마지막 조항은 무아봉공인데요. 봉공하는 삶은 원불교인의 삶이고 봉공은 개인보다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WBS 스페셜의 주인공은 빈곤과 고통, 무질서, 고난의 늪에 빠진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20년간 이 봉공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김혜심 교무님이십니다. 김혜심 교무님에게 봉사 인생과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한국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건가요? 1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네, 그럼 올해는 언제 올해는 오신 지난 건가요? 10월 달에 나왔어요. 10월에 오셨으면 한 2달간 한국에 머무셨네요. 네. 사실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프리카의 등불이다, 검은 땅의 어머니다 라고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20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실 때는 이렇게 오래 계실지 또 이렇게 불리게 되실지 예상하셨나요? 글쎄요. 그런 거는 생각 못 했고요. 네. 아프리카가 어렵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흑과 백, 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소박하게 출발했는데 벌써 20년이 됐네요. 아, 이렇게 20년까지 계실 줄은 교무님도 예상 못했군요.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교무님도 사실은 그냥 평범한 원불교 교도이자 학생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교무님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유치원은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졸업했고요. 아,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네. 원불교 교도시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학생회에 쭉 다녔고 제가 대학을 서울로 올라오면서는 용산에 있는 원불교 서울교당에서 6년 동안 하숙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아마 더 깊은 인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럼 그곳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뭐 교무님들의 삶이나 네. 생활들을 보시고 네. 아, 나도 저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신 거군요. 네. 교무님들께서 너무 그 일상, 저희는 24시간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교무님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빈틈없이 생활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생활하셨던 교무님들께도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네. 훌륭한 교무님을 탄생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네. 약사 교무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약학대 학장까지 내셨는데 그때 교무로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꼭 약사로서만 활동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보니까 원광대학교에 약학과가 그때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학에서 좀 그 첫 발을 디디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저는 얘기만 듣고는 아,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만 약학대 학장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리고 안정된 삶이나 미래가 좀 탄탄하게 보장된 그런 자리였을 텐데 그걸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막 말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 교무들이 발벗고 뛰는 것이 우리 교무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아, 좋은 일터가 생겼구나 하고 즐겁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즐거운 일터가 생겼구나라고. 역시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와는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처음 아프리카를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아프리카가 어렵다 그러니까 네. 항상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1995년 겨울방학이 저희는 대학에서 좀 길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월 달에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가게 됐죠. 그때는 그럼 봉사활동차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 거예요. 여행 한번 삼아? 보러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방문하시고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흑인 나라지만 흑인들이 사는 곳은 아주 한적한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그 2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내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는 그런데 지금도 조금은 생소한 나라예요. 20년 전엔 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미개척 분야인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로 떠나시겠다고 교무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서 뭐 아프리카는 달라질 수 없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무모한 짓이다, 뭐 이런 말까지 들으셨다면서요. 네, 주변에서 이제 충고를 해주고 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아프리카는 변화될 수가 없다. 한 3, 400년 동안이나 유럽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 기회도 없었고 여러 가지 너무 열악해서 변화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은 아주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키워서 어른이 돼서 그 지도자가 된다면 아프리카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그러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살짜리 아이부터 네.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됐죠. 아, 그러시군요. 정말 주변의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미래를 네. 읽으신 거군요. 네. 그때부터 어쩌면 20년을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커서 23살에 장성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어른이 되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었겠네요. 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네. 싶은데요. 코를 쫄쫄 흘리고 그러던 아주 꼬마 네. 아기가 저보다 훨씬 커가지고 이제 장성해가지고 네. 왔을 때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그러셨군요.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살면서도 새로운 동네 이사를 간다거나 뭐 전학을 간다거나 이러면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어렵고 불편하고 낯설고 그러게 마련인데 얼굴색도 다르고 사실 그분들에겐 동양인이 또 낯선 사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말도 언어도 조금 다르고 그런 곳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 근데 주민들은 상당히 소박했어요. 맨 네네. 처음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네. 저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 처음 미국인을 접했을 때처럼 그 스와질랜드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은 꼭 백인을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신기하게. 하고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경원시하더니 금세 그게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직접 같이 생활하고 그러고 보니까 네. 굉장히 그냥 한 동네 사람으로 그냥 가까워져서 뭐 지금은 제일 기쁜 일이 있어도 먼저 뛰어오고 또 불이 났다든지 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고 또 우리 집에 초상이 났다고 그럼 맨 먼저 달려오는 것이 우리 센터로 달려오죠. 크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무슨 네. 일이 발생만 하면 센터로 네, 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아, 교무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무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그 모든 기운이 아까 그 어렵게 비자가 만료됐을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막 거스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맡기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뭐 시간의 흐름에 맡긴다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맡긴다거나 그런 게 좀 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항상 약간 그런 편이세요. 뭐 일을 처리할 때 뭔가 역경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잘 풀리려니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상대편의 그 네. 입장에서 네. 보면은 아 우리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항상 그런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더 친해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뭔가 네. 또 그런 거를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어딘가에 봉사활동을 간다, 특히나 뭐 아프리카 같은 빈곤한 지역에 간다라고 하면 물자라든가 뭐 의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교무님은 조금 다르셨다고 들었어요. 교무님은 자력갱생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많은 후원 단체들이 네. 스와질랜드에도 와 있어요. 유엔에서도 나와 있고 네. 미국, 유럽 뭐 각 나라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일시적인 것뿐이지 그게 길게 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네. 오늘 하나를 주면은 내일 와서 왜 더 안 주는가 따지고 들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안 쓰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갔지요. 네. 정말 헐벗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살이 나오는 옷 입고 다닐 때는 네. 뭐 입었던 옷도 벗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의뢰 생활을 하게 습관을 들이게 되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절대 자그마한 것도 그냥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든지 네. 뭐 청소를 했다든지 네. 뭐 했다든지 이 일을 한 대가로 너는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걸 준다 하고 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우리한테 오면은 아무거나 그냥 달라고 막 얻어가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길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네. 뭐 잠깐 이렇게 해주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맨 처음에 아이들 교육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네. 아 그거는 할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아이들 교육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그러고 봤더니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또 노는 다시,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을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것이 아 직업 훈련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직업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네. 해서 그 청장년들은 직업 기술 훈련으로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전기 기술이라든지 뭐 배관, 목공 이런 것들을 한 1, 2년 가르쳐 놓으니까 자격증을 얻기도 하고 네. 어디 취업도 되고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의 그 일생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됐죠. 네. 아, 물론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교육도 받고 있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에이즈 발병률 세계 1위인 나라이기도 하고 평균 수명이 최저인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조사 결과 이런 걸 들으시면 또 현장에서 겪으시면 좀 겁나거나 이러실 땐 없으세요? 아니 처음에는 네. 저희도 에이즈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보건소를 할 때도 그 스와지는 산중 해발 1100m 산중이에요. 네. 그런데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프면은 저기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고 또 차편도 대중교통이 그렇게 없어요. 하루에 한두 번이 불규칙하게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프면 그냥 며칠 앓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가서 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선 맨 먼저 필요하구나. 교육도 필요하고 이 보건 의료 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무료로 보건소를 열어 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네. 차츰 보니까 거기에서 어린이도 죽고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우리 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죽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부모가 에이즈 환자인데 이 아이에게도 에이즈가 대물림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죽고 그런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 에이즈는 굉장한 문제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으면은 일부 다처제라고 했죠. 그쵸. 많은 사람에게 금방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즈 쉼터를 저희가 또 만들게 됐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도 보호를 하자. 에이즈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자 해서 한 것이 에이즈 쉼터를 또 만들게 돼서 지금은 에이즈 등록 환자가 한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교무님이 정년 연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정년 연장까지 하시면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시다고요. 생활하다 보니까 네. 20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닦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같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차츰차츰 단계적인 일은 했지만 네. 뭔가 이 사람들에게 그 먹고 사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소득 사업을 좀 시켜주자 해서 저는 옛날에 그 소록도에서 환자들이 돼지를 키우는 걸 봤어요. 돼지 새끼를 키우면 3개월 만에 커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또 팔고 네. 그런 거를 봐서 아, 돼지 새끼를 좀 키우게 해주면은 네.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암수 한 쌍씩 돼지 새끼를 이제 가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네네네. 분양을 해주려고 그러고 추장이랑 우리 지도자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네네. 운영 관계를 의논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냉담해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들을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돼지 새끼를 분양해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료까지 다 대주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유 사료는 못 대주고 네. 아니 당신들이 집에서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돼지 새끼 먹이면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들도 먹을 것이 먹는 없기 게 때문에 먹고 남고 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사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사료 사줄 돈은 없다. 그러면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송아지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송아지는 방목하니까 네. 들에다 그냥 내놓으면은 풀 뜯어 먹고 그냥 살고 집에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큰다는 거예요. 아, 사료값이 들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면 네. 송아지를 사주면 좋겠다 해서 네. 암송아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2년 걸쳐서 한 30마리 사가지고 30세대에 분양을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한 2011년, 12년 그랬으니까 한 3, 4년이 경과하니까 네. 지금은 그 새끼 암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그냥 줘버리면 안 되니까 네. 모두 다 30세대 모이게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네. 이 송아지에서 첫 새끼가 난 송아지는 다른 더 가난한 이웃에게 첫 번만 분양을 시켜주자. 그 다음에는 다 너희 개인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벌써 금년에 5마리 새끼가 나서 이제 분양이 됐고 네. 다른 어려운 이웃한테 또 4마리가 새끼를 뱄어요. 뱄어요. 그래서 이제 암송아지 그 사업은 계속하면 차츰차츰 점점 확산이 점점 될 것 같은 늘어나겠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진행이 되고 네. 또 이 배고픔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한 것이 아, 이 사람들한테 협동 농장을 좀 할 수 있는 그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생활풍토를 길러주고 또 먹을 것도 좀 해결해주자 네. 해서 협동 농장을 이제 구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와서 기술 자문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25세대가 모여서 한 4헥타르 하니까 16,000평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이제 도마도 6,500주를 심고 네. 뭐 당근, 비트, 콩, 옥수수 같은 걸 심어서 벌써 수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골라서 도마도 같은 거 네. 다 시중에다 팔고 또 안 좋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나눠 먹고. 먹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서 제가 한 3년 동안만 정년을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기틀을 잡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다 해서 버리는 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 그 사람들이 자력 있으면 또 다른 작은 협동 농장을 하나를 더 이웃에다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시작하는데 2년째인데 아마 내년까지 하면 잘 되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해요. 지금은 뭐 도마도가 막 이렇게 생긴 것들이 그냥 뭐 요번에 첫 번째 수확한 것이 65상자를 수확을 하고 비트 당근도 한 30포대씩 수확을 하고 그래서 뭐 좋은 거는 팔고 또 안 좋은 것은 다 나누어서 먹고 그래서 협동농장을 지금 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그 주민들이 너무 신나하는 모습들이 네,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팔기까지 하고 네. 먹을 것도 부족했었는데 돈도 먹을 것도 수입이 있고 생기고. 네, 수입도 생기고 약간 땅에서 주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아마 네. 분명 그런 것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졌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협동조합을 또 만들 생각을 한다니까 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요 지금 말씀하신 은혜협동 농장이나 암송아지 사업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차츰차츰 첫 번째만 그렇게 이웃에게 하면은 그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송아지를 받은 하면, 것에 네. 첫 번째 송아지만 또 가난한 이웃에게 하니까 네.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그래서 이웃도 함께 잘 사는 그런 자기만 잘 살고 이웃이 가난하면 그렇지 그쵸. 좋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주민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함께 잘 사는 좋은 마을을 수화지에서 제일 가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자고 했더니 좋아해요, 요즘은. 아, 진짜 해를 거듭할수록 네. 점점 더 좋아지겠다는 기대가 생기네요. 유치원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훈련, 뭐 여성센터, 보건소, 뭐 거기에 협동 농장의 암송아지 사업에 그야말로 토탈 종합교화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게 진짜 김혜신 교무님이 안 계셨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누구라도 생각하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희는 소박하게 교육만 하면은 모든 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가서 생활을 그 사람들하고 직접 함께 하다 보니까 교육만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어서 할 수가 네. 있고 의료도 저희 있는 그 까뿡아 지역만이 아니라 네. 저희보다 또 더 열악한 난민촌이나 또 폐광촌이나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국경지대. 그런 데도 가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무의촌 순회 의료봉사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네 그 텔레비전, 수화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와서 다 중계하고 신문에 다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네. 저기 스와질랜드에서는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로 알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아. 그리고 우리 원불교가 와서 자기네 마을이 너무너무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행복하다고 이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해서 정말 저희도 20년단 뭐 어느 결에 20년이 됐지만 네. 참 함께한 그러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엄청 보람되시겠어요, 진짜로. 네. 아, 그 어렵다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곳에서도 또 더 어려운 곳에 네. 봉사활동을 네. 또 다니시는군요. 아, 가족들처럼 그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시다 보니까 별명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꼬꼬라는 별명을 얻게 되셨다고. 네, 그 수아지 말로는 꼬꼬가 할머니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냥 꼬꼬라는 얘기만 듣고 엄청 귀여운 별명이라서 혹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제가 어느 결에 그렇게 할머니가 됐죠, 거기서. 아, 그래서 그럼
아이들부터 주민들까지 모두 네. 꼬꼬라고. 아침에 뭐 해만 뜨면 유치원 아이들이 네. 오거든요. 예. 꼬꼬꼬꼬 하면서 이제 꼬꼬 김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아이들이. 정말 제가 교무님이 나오셨던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눈망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고만 계셔도 행복하시겠다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보다 행복한 곳에 계신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제일 행복하지 않는가 아이들의 그렇게 웃음소리로 생각돼요.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아이들도 제일 행복하지 않나 생각하고. 네. 물론 그곳에서 이렇게 꼬꼬라고 불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하루 시작하고 계시지만 20년간 계시면서 아까 그 비자 문제처럼 어려운 일들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녹록치 않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없으셨어요? 저희가 맨 처음 갔을 때는 간판을 한국에서 조그맣게 해갖고 갔어요. 정 네. 목사님께서 써주셔서. 그러고 가서 간판을 맨 처음 아주 좀 붙이고 나니까 네. 너무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흐뭇하고 그래서 그거 붙이고 이제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후에 이제 들어왔더니 네. 그 간판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유 밑으로 떨어졌나 봐도 떨어진 것도 없고 아직 그 본드 붙인 것이 다 굳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우리가 그래도 자기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 간판을 붙인 첫날에 이렇게 간판 같은 걸 다 떼갈 수가 있나 생각하니까 참 좀 서운하죠. 걱정도 되고 네. 이런 데서 정말 활동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우리 교무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그 창립주 되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간판을 떼가고 이랬으니 우리가 이런 데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라나 네.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교무님 걱정하지 마세요. 간판은 하나 또 하면 되는데 아마 흑인 마을에 네. 간판이 더 일찍 필요한 곳이 있어서 떼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제가 하나 다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가 다 모든 게 잘 돼 있으면 저희가 거기 갈 필요도 없었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갈 필요가 있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뭔 일을 계획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착착 단계별로 하면 다 되잖아요. 네네.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러는데 네. 거기는 다 된다고 그래요. 다 얘기하면은 문제 없다고. 그런데 하려고 보면은 정말 되는 게 하나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거기 아프리카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눈높이를 내리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높이에 맞춰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갈 수가 있지. 네. 이렇게 해서 쳐다보면은 항상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뭐가 걸림이 많고 이래서 안 되니까 우리 눈높이를 낮추자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차원에서 수준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맞아져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곳에 가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상황을 계속 겪으시면서 그 과정 자체가 진짜 마음 공부셨겠네요. 네, 네.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네. 저기 선시티라고 하는 그 남아공에 그게 초대를 받아서 갔다 이제 오는 그런 길에 조그마한 가게에 들려서 아이들이 이제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탕을 좀 이렇게 훔치게 됐죠. 아이고. 근데 이제 주인이 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고, 혼내주고, 그리고 이제 별게 아니니까, 뭐 값비싼 거를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걸 나중에 교무님들이, 우리 같이 사는 교무님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남의 거를 그 허락도 없이, 더군다나 사탕 같은 거 파는 물건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랬냐 하고 반성문을 써갖고라 그랬어. 일기를 써갖고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반성문을 써갖고 교무님, 제가 교무님들이 착하게 살라고 그랬고, 그리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가게 사탕을 보는 순간 부처님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고 얼른 하나 집어오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반성문을 써갖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교무님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사탕을 그냥 충분히 사다가 그냥 아이들을 실컷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교무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마음 공부지요. 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서 정말 어디다 내놔도 이제 반듯하니 네. 그런 모범적인 청소년들이 돼가고 있어요. 네. 20년간 있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람 있을 때도 있고 행복하실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고 20년씩이나 그곳에서 지내게 되신 원동력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0년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인지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나를 떠나지 못하게 했던 아니 떠날 수는 없었어요. 3년 만에 남아공에서 쫓겨났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사람들은 아이 잘 됐다 여기 한국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일하지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망울을 생각하면은 거기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안 봤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이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할 때 떠나올 수는 없었어요. 다시 그래서 남아공에도 그 후에 다시 들어가서 흑인 지역 라마코카에 그 또 어린이 교육 시설을 하고 원광센터라고 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여기서 안 쓰는 컴퓨터 가져간 네. 걸로 컴퓨터 기초교육도 시키고 또 사물놀이 공연하는 것도 네. 좀 사물놀이 좀 가르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하는 게 꼭 두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아주 타고났어요. 그래서 흥이 많을 우리 것 흥이 같아요. 많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내일 먹을 거 없어도 걱정 않고 그냥 즐겁게 오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가르쳐주면 이 사물놀이 악기나 이렇게 네. 춤추고 그거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2010년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 응원도 했고 네. 세계 매스컴에 그냥 집중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권도도 지금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가 9명이나 배출이 됐고요. 네. 우수 클럽으로 남아공 내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도 세 차례나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빈들거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매일매일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오면 방과 후에 한 70명씩 나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권도 하려니까 정신 자세가 우선 바르게 되더만요. 그래서 그 올바른 정신의 교무님들의 교육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 태권도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사물놀이는 이제 그 월드컵 이후에 계속 한국과 관련된 국제적인 행사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초청이 돼요. 문화사절단처럼 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냥 국제 행사에 이제 그 남아공 청소년들이 한국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그러게요. 있어서 너무 대견스럽고 네. 착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됐을 때도 그때도 남아공 아이들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될지 안 될지 네. 세 번째 참 맞아요. 힘든 세 번째 고비였었던 것 도전이었죠.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더반까지 밤새워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침에 도착해서 그 평창으로 결정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 준비가 없었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세 번째.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계시는 가운데 그냥 축하 공연을 해서 그냥 남아공 텔레비전 방송이나 우리 한국 매스컴에 크게 우리 아이들이 그냥 효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네. 그 결과로 해서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남아공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우리 교당을 감사하다고 찾아왔길래 그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그
물건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서비스 센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탁을 했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답을 안 해주시고 가셨는데 네. 우리 있는 데로 와서 아이들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너무 올바르게 잘 자라고 그렇게 건전하게 크고 있으니까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6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네. 가서 이제 그 컴퓨터 기초교육은 우리가 시켰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론도 알아야 되니까 이론 강사를 하나 붙여가지고 6개월 동안 아이들을 이론과 실습을 더 잘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 6명이 모두 그 교육받고 난 후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다 취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할 일이네요. 동네에서 경사가 나가지고 요즘은 엄마들이 가서 교단 가서 교단 놀고 가서 그러라고 놀라고? 놀으라고 다 보내서 방학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그냥 아이들로 그냥 항상 북적대고 그냥 활기차게 그렇게 나가는 경우를 보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밤에 또 낮에는 그렇게 일하고 밤에는 또 야간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스탠다드 뱅크라고 은행에 네. 아주 정식 직원으로 또 채용이 된 적이 있어서 아주 그 남아공 남아코카 흑인 지역에서는 원불교 하면은 그냥 서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그러고 유치원도 그냥 아이들 모집 공고가 나면은 네. 새벽부터 30분이면 다 마감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도 주고 이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서 매주 금요일은 학교에서 1시에 끝나요. 다른 때는 3시에 끝나는데 네. 그러면 전부 다 교당에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은 봉사의 날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마을 청소도 하고 네. 또 공동묘지 주변에 정리도 하고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일도 하고 그런 거를 볼 때 마을이 달라지고 네. 우선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가정이 생기가 돋고 네. 마을이 달라지니까 정말 좋은 그 마을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협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뭔가 하나를 시작하시면 그냥 끝을 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태권도를 가르치시면 국가대표를 길러내시고 풍부를 가르치시면 국제사절단을 만드시고 그게 한국인의 그 저력이 아닌가 생각돼요. 한국인의 저력이자 또 교무님의 저력이기도 대종사님 하고. 덕분이고요. 네, 정말 감사한 일들을 무척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원불교가 남아공에서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정말 사랑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원불교가 그곳 주민들에게 통할 수 있었던 매력이 뭘까요? 아프리카에는 네.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예,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다 초대합니다. 신부님도 초대하고 목사님도 초대하고 네. 그럼 와서 보시고 원불교는 아주 작지요. 작은 종교지요. 네. 또 교도소도 작지요. 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와서 하는 활동은 자기네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그분들이 칭찬을 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선교 활동이나 그런 것만을 하게 돼서 네.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농사지은 뭐 채소 같은 거 그전에는 저희도 고춧가루를 다 여기 한국서 가져다가 김치를 담아 먹었는데 네. 거기서 고추 씨를 가져가서 고추를 재배하니까 너무너무 잘 돼. 이렇게 큰 빨간 고추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들을 교회 분들한테도 논아드리고 천주교 분들한테도 논아드리고 또 이제 대사관에도 논아드리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정말 원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보다 네. 해외에서 원불교를 더 인식하는 그 인지도가 높다고. 그리고 현지인들 네. 법회도 뭐 매주 보고 있고, 청소년들 법회, 학생 법회, 어린이 네. 법회, 또 일반 교도들 현지인 법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종교라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고 좋다고. 생활 자체를, 생활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좋아서 자기들은 원불교로 온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타종교인들도 정말 원불교를 다시 인식하고 평가하고, 정말 원불교에서 종교가 해야 될 일을, 본연의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분들도 와서 그렇게 하고, 신부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매력들로 아프리카에는 통했는데요. 앞으로 이 원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어떤 종교가 되면 좋을까요? 역시 그 세계적으로 봐도 네. 종교는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종교 남의 종교 할 것 없이 서로 배려해 주면서 네. 화통하고 우리가 화합해 나가는 때에 세계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원불교에서 아마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대산종사님께서도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네. 뭐 종교끼리는 더욱 더 좋은 일을 하자고 표방하고 나서니까 더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런 종교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점이 아마 원불교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20년 교무님이 얻으신 것과 잃으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요? 얻은 것이 있다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행복이 싹트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저는 얻은 게 더 많아요. 더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고, 네.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원이 돼서 제가 조금 더 젊으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요? 교무님과 얘기를 나눌수록 계속 반성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귀하네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모임을 통해서도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임은 어떤 곳인가요? 네,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종교에 관계없이. 네. 그리고 또 기술이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저희 그 까뽕아 여성센터에 재봉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에서 76세 된 할머니가 오셨어요. 3개월 동안 오셔서 그분은 재봉틀을 잘 다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부들한테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분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네. 또 우리 또 아프리카 주부들은 또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그렇죠. 좋았죠. 그래서 그렇다든지 재능을 가진 분들은 재능으로, 또 빵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와서 또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친 적도 있고, 네. 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컴퓨터, 태권도 하는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와서 또 태권도를 가르치고 해서, 네. 자기가 마음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또 한 번은 천주교인들이 그 라오스대어 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KBS 홀에서 그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또 열어준 적이 있어요. 세 차례나. 네네. 그렇게 하고, 우리 또 서신교당에서는 네.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작은 음악회라 해서 교당 단위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이익금을 전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도와주고, 또 어린이들을 이 너무 어려운 가정, 또 고아나 이런
결손 가정에게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부모들하고 후원 결연 사업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이쪽 한국 부모들이 그 아이들한테 후원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또 편지도 보내고 감사하다고 네. 또 카드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후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면으로든지 좀 약간 넉넉한 사람이 그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기 제가 한 2주 전에는 서산을 좀 일이 있어서 갔더니 네.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줘요. 낡은 봉투 하나를 주셔서 받아서 봤더니 2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할머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폐지 뭐 그 상자 네네. 돌아다니는 거 주워서. 그런 걸 주워서 파는 할머니인데 네. 그걸 모아서 20만 원 만들어진 거를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다 해주라고 하면서 주시는 걸 봤을 때 네. 너무 감사했어요. 소중하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폐지 준 그 돈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준다는 거. 네. 또 어떤 분은 식수 사업을 해주라고 천주교 분이 또 거금을 또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기독교인 뭐 누구 할 거 없이 또 어디 절에서는 또 스님들이 또 아프리카 네. 어린이 돕기를 앞장서서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 원불교뿐만이 범종교적이네요. 아닌 네. 그냥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도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 이런 데서도 네. 또 보내주시고 스와질랜드에서도 또 남아공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아프리카를 아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이 아프리카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에서 또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따로 있으세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은 해야 될 일이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직업훈련 기술은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가면 확장해서. 좋겠다. 저희가 직접은 않고 위탁을 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고픔에서 해결이 되고 평생을 그 먹고 사는 걱정 않고 네. 있으면은 그게 제일 큰 해결 방법이라 생각이 돼서 그런 일 또 협동농장이나 그 암송아지 사업을 계속 확산을 해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몸도 좀 안 좋으셨는데 정말 긴 시간 귀한 얘기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무 김혜심 혹은 사람 김혜심으로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사랑. 그다음에 나눔, 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3살부터 뭐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봉사활동 오고 나오면은 우리가 먹을 거를 준비해가지고 주거든요. 어느 때는 라면도 끓여서 놓고 주고 빵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이 청소년들이 제일 어린 아이 동생들부터 먼저 챙겨서 다 먹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착하네요. 고등학교 그 형들이 먹고 네. 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딱 가는 걸 볼 때 남에 대한 배려를 이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은 그 마음으로만 해도 그게 큰 것이 물질적인 큰 도움보다는 그래서 요즘 12월은 춥잖아요. 네.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달기도 하고 네. 그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눔의 정성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버킷리스트의 목록조차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시네요. 사랑과 배려. 오늘 김혜심 교무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닌가 반성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봉사라는 거 누구나 한 번쯤 사실 생각은 해보지만 몸을 움직여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봉사라도 그것이 꾸준히 계속된다면 그건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봉사라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고 진정한 봉사 정신으로 자신 삶에 욕심 부리지 않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김혜신 교무님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도록 활동하실 수 있기를 아프리카의 등불로 오랜 기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교무님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WBS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